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의 핵심 펀더멘탈, 그리고 지금 대응 방안, 그리고 현재 시장, 이 시황에 대해서 진짜 이 시장의 펀더멘탈, 이 시장의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투자 메신저 TV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이치와 흐름과 원리를,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는 청취자와 함께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전제가 있죠. 제넥시는 최소 10년 이상을 넘어서 노후까지 함께 동행할 회사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2차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주권 시대입니다. 퍼스트, 패스트가 아니어도 베스트로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갈 길을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청취자분과 함께 같이 예전 기사도 있고 그런데 이 기사 두 개를 함께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넥신 성형철혈랑 내년 코로나 백신 상용화 70조 면역 항암제 시장에도 도전. 포스텍 출신 바이오 기업이죠. 예전에 포항공대. 그리고 이 면역 항암제 네오 이문텍. 그리고 제넥신의 하이루킨, 네오 이문텍. 양세한 박사님이 이 정영철 교수님이자 회장님의 제자셨어요. 그죠? 이 분야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로는 하이루킨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후보 물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제넥신 관계사인 네오이미텍이 미국 FDA로부터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은 하이루킨의 임상일상을 승인받았다. 하이루킨은 화학 치료제뿐만 아니라 1세대 면역 항암제죠. 그리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게 2세대, 3세대 항암제입니다. 이런 병용을 통해 다양한 암의 치료를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범용 면역 항암제이다. 이 약물은 현재 치료제가 없는 3중 금성 유방암에서 의미 있는 중간 임상 결과를 만들어냈다. 제넥시는 암 패러다임을 바꾼 3세대 면역 항암제 키트루타를 개발한 미국 다국적 제약사 머크와 함께 하이루킨을 활용한 유방암 환자 대상 병용 투여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키트루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이게 항체의 일종인데 이 암세포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서 잘 죽지 않아서 살려고 자기 주위에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걸 뿌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T세포라는 놈이 있는데 얘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키트루다를 우리 몸에 투여하면 우리 몸의 T세포가 일단 투여하면 이 종양 미세 환경을 걷어버리고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작용 기전입니다. 그러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성 회장은 하이루킨을 활용한 항암제 개발은 제넥신의 탑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비유했습니다. 기존 면역 항암제가 T세포를 재활성화시켜 암을 사멸하는 원이라면 이 하이루키는 전쟁에서 군인 숫자를 늘려 싸움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T세포의 숫자를 늘려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치료제라고 합니다. 현재 물질 특허와 용도 특허를 받아 경쟁사에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2023년 시판이 되면 5년 후에 2028년에 시장 규모가 25조, 그리고 10년 후에 2033년에는 70조 원의 시장이 규모가 형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시판 예정. 물론 이거는 시차가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2028년 25조,
2033년 70조. 자, 숫자가 좀 보이시나요? 자, 70조라는 숫자가 좀 보이시고, 이 25조의 숫자가 보이시나요? 2024년 10판. 자, 이런 제넥신의 미래가 좀 기대가 좀 되지 않으십니까? 자, 다음 기사를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코로나19 DNA 백신 안정성은 자신. 성형철 효능 입증에 매달려. 자, 우리 이 DNA 백신은 안정성에서 이미 검증이 됐죠? 효능도 사실 좀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기사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같이 한번 잠깐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백신은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지 않고 바이러스의 DNA 조각 일부를 인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독성이 거의 없다. 안정성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백신에 비해 상대적에서 상온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보여 유통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계절성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백신의 보유 필요성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산 코로나 백신의 보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백신 주권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백신 개발이 제가 이런 이 두 가지의 기사를 보고 왔잖아요. 하이르큰에 대한 기사와 백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백신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더 언급을 드릴게요. 이 백신 개발이 제넥신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물론 백신이 아니어도 펀더멘탈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에서 유전자, DNA 치료 백신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하이루킨 얼마나 시장성과 그리고 제넥신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이유를 같이 한번 보셨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하이브리드 FC 기술. 굉장히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에서 펀더멘탈과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회사이죠. 여기서 잠깐 이 백신의 작용 기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유전자 치료, DNA 치료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실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이게 뭐냐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여가지고 이 면역 증강 유전자와 그리고 항원 유전자를 이 전달체인 벡터, 이 유전자를 우리 몸속에 핵 속에 전달을 하려면 이게 먹어서도 안다고 이렇게 주사로도 그러니까 전달체가 필요합니다. 이 전달체가 이 벡터라고 하는데 이게 플라스미드 D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DNA 덩어리인데 이 세균에는 이 플라스미드 DNA가 있거든요. 요거를 유전자를 잘랐던 요 부분을요. 이 전달체에 넣고 그리고 요거를 우리 몸의 핵 속에 전달을 합니다. EP 전기 충돌 방식과 그리고 무반응 방식에 의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속의 핵 속에서 자 이제 핵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포에서 이제 그 들어간 핵 속에 들어간 세포에서 이 단백질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항체가 스파이크 단백질의 항체 이런 부분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 면역 증강 유전자를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몸에 근본적으로 면역을 높이는 치료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제넥신의 세 가지 핵심 플랫폼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백신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 다국적 바이오텍으로부터 제넥신의 DNA 치료 백신 플랫폼 기술이 폭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안정성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검증을 받았죠. 효능에서도 사실 이게 이 DNA 치료 백신이 예전에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 인유두종 바이러스에서 이 DNA 치료 백신을 이용해서 굉장히 효능과 지금도 하고 있고 안정성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계속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멘텀도 5년이 살아 있습니다. 뭐 네오 이문텍 상장 승인, 레졸루트 상장, MSCI 지수 편,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못 될 수도 있죠.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확률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개 파이프라인 그리고 코로나
파이프라인 하나하나가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다 살아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 또 언급드릴 부분이 있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이 네 가지를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시가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왜 자꾸 하락하냐? 오늘은 많이 하락했다, 급하게 하락 나왔다가 최근 하루 이틀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증시가 왜 자꾸 하락하냐?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호재가 나오는데도 반응 않고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경우가 예전 같지 않죠? 왜 그럴까요? 물론 고포주기도 하고 성장주이기도 하고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유를 오늘 같이 한번 깊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 수급주체가 첫 번째로 있어요. 수급주체. 외국인 개인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2020년도의 증시는 동학개미로 시작해서 비트로 끝냈다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이 부분을 인정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빚을 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 조금만 호재가 있어도 그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섹터와 종목 섹터 그리고 종목이 폭등했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실적과 재료가 나와도 반응이 오래가지 않고 무딥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증시의 수급 주체였던 이때까지 수급 주체였던 개인이 더 이상 빚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증권사, 신용장고, 신용대출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증시에 들어왔는데 증권사가 오링이 났고 은행 신용대출을 잠궜죠.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 2020년 수급의 주체인 개인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이 중요한 건 이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증시가 매우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것이 지금 증시 수급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시경제 안 좋은 이유 한 개가 이 다른 매우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그리고 기업의 엄청난 펀더멘탈을 호재를 다 쓸어버리는 이 한계가 쓸어버린다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정확하게 가는 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방송, 경제 증권 방송에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하는 분이 드물죠. 거시경제는 경제학자, 그리고 증권사 이코노미스트가 많이 하죠. 그리고 기업 분석은 애널리스트 따로 놀죠. 그래서 이 불안한 형국에 이 끝없는 유동성 장세,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올라간다. 그러니 무조건 증시에 계속 매수를 해라. 온갖 강엄이설로 시장은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미디어를 뒤덮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현상이 아닌 본질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비하라고 목이 터져라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희로애락 시에 투자 메신저 TV가 청취자분 옆에 항상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거시경제 제가 지금 시장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수급 상황, 건강하지 못한 시장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업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 차트 일봉 분석은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 분석을 조금 언급을 드리면은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20년에서 30년 동안 자, 중후장대 산업, 중화학공업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자, 첫 번째 반도체, 그리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 기계, 해운, 철강, 엄청난 자본과 그리고 인프라와 사람이 필요한 이런 중후장대 산업에서 이 부분이 전 세계 포화 상태가 되고 공급 과잉이 되면서 우리는 2차 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앞으로 변신해 가고 있는 도입부에 있습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전 세계에 FDA라는 곳이 있어서 이 케미칼에 대한 합성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허가 건수보다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능은 무척 큰,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성장성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왜 지금 이 거시경제 하나가 이 모든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 너무나 핵심 경쟁력, 좋은 산업에 대해서도 이 하나가 지금은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이 네 개를, 이 세 개를 다 쓸어버리는 형국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큰 흐름,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때도 있겠지만 정말 정확히 큰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현재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의 이 대외적인 리스크, 시장의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때가 되면 반드시 매수 타이밍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을 안 하셨던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은요, 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제넥신의 장기 투자 주주 여러분, 우리 제넥신의 정말 훌륭한 보유자 장기 투자분, 매수 평단가가 낮고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고 기업 본질 가치와 경쟁력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또한 앞으로 다가올 제가 큰 파도, 이 퍼펙트 스톰에 대비하시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주식 어린이 처음 하시는 분들, 재료, 단타, 스윙, 이슈 이런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봉 분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일봉 차트가 보이시죠? 자, 제넥신이 참 한눈에 보이시겠지만 정말 많은 성장성을 보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던 장기 주주분들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도 많이 하락폭을 겪었죠. 그리고 하루 이틀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차트는 그렇고 차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다 만들어 왔는데 해석을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121선을 좀 이탈을 했죠. 그리고 일봉상 지지에 정확하게 오늘 어저께 지지를 받았고 지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을 가격대는 이쪽에 체킹이 되어 있어요. 일봉상 지지가 먼저 지금 지지를 받았고 그 밑에 라인은 여기 일봉상 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제넥신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120선하고 5일선 돌파했죠? 그럼 1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저항이. 그리고 이 일봉상 매물대, 그리고 21선, 그리고 하락 추세가 지금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61선, 그리고 이 일봉상 매물대, 그리고 다음 매물대, 그리고 고점 매물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이 가격대를 우습게 뛰어날 날이 오겠죠. 굉장히 시간을 멀리 긴 시차를 두고 본다고 하면 지금 가격대는 정말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한참 그런 가격대가 언젠가 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는 지금은 대외적인 리스크 이 부분이 정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계속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방송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제넥신과 함께 10년 이상 동행하겠습니까? 저의 메인 화면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정말 첫 번째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런 훌륭한 기업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거 보시면은요. 여기에 거시경제 분석이라는 란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거시경제 분석을 좀 보시면 지금 경제의 펀더멘탈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세계 경제 분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시면 전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 정말 한눈에 스크랩처럼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